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독교회관에서 부마항쟁 40년을 기념하는 이런 자리를 갖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자랐고요. 지금도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부마항쟁이 일어났을 때는 제가 27살쯤 됐을 때인데요. 그때는 제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사건에 연루되어 가지고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마항쟁은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제가 감옥을 살고 나와서 이제 부마항쟁을 기념하는 단체에서 일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부마항쟁을 좀 더 제대로 조사하고 연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부마항쟁을 다시 연구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 논문도 이제 부마항쟁을 주제로 해서 썼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이제 부마항쟁과 인연을 맺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두 분을 모셨는데요. 이 두 분은 모두 그 부마항쟁의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고초를 겪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 두 분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계신 신희철 선생님은 부마항쟁 당시에 부산에 사셨고요. 그 당시에 30대 후반 중반 정도였습니까? 예, 30대 후반입니다. 후반입니까? 예, 1943년생이었으니까요. 그때 시위도 참여를 하셨고 공수부대원들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셔가지고 머리를 크게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수술도 받으시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나중에 자세히 그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계신 신정규 선생님은 당시에 경남대학교 학생이셨죠. 예. 그래서 경남대학교 국제개발학과, 지금은 그게 바뀌어가지고, 예, 정치외교학과로 바뀌었는데요. 그 3학년에 재학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마항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경남대학에서 유신 반대 시위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부마가 먼저 부산에서 먼저 터져버리니까, 이제 경남대학에서도 어쩔 수 없이 같이 이제 합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다 거치면서 부마항쟁 당시에도 이제 거리에서 투쟁하셨는데, 그러고 이제 이렇게 피신을 하셨어요. 피신을 하신 바람에 구속이 되지 않고 피해 다니시다가 이제 긴급조치 구호가 해제되고 하면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되신 거죠. 예, 뭐 그런 그 이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분을 제가 간단히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요. 직접 한번 좀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선생님. 예. 예. 저는 신희철입니다. 예, 그 당시에는 부산에서 직장을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부마 사태가 일어난 계기로 인해서 직장도 잃고 몇 년 동안 그냥 지내다가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직장 잡고 지금 현재 경기도 김포시에서 지금 자리를 잡고
이때까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신희철입니다. 예, 선생님. 네, 지금 뭐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요. 당시 경남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지금은 부마 항쟁이죠. 그 당시 부마 사태 훨씬 이전 1년 전 무렵부터 이제 사실은 시위를 준비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좀 전에 말씀대로 부산에서 그런 상황이 먼저 발생을 하게 되고 저희들 계획했던 부분은 날짜가 본래 10월 22일로 그 디데이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날짜가 되기 전에 이제 그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 그때 같이 했던 이제 친구들이 지금은 이제 마산에서 학교에 있는 정성기 교수나 최갑순, 옥정혜 이런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했었는데, 그 친구들은 지금까지 쭉 고향을 지키고 있으면서 이제 부마항쟁의 이제 역사적인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관심을 가지고 지내오고 있고, 저는 그 이후에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생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뭐 저는 편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만 친구들이 쭉 고생을 많이 했다 해서 항상 친구들에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다음 주 16일에 이제 마산에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지금 마산을 지금 다녀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정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정해진 시간 안에 좀 얘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질문을 먼저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신희철 선생님께 이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 당시에 선생님께서 재직하고 있던 그 직장이 동광섬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거기서 어떤 일을 하셨죠? 거기 그 당시에는 제가 섬유계통에 근무를 했어요. 그 동광섬유에서 섬유계통의 생산 책임자로 근무했습니다. 예. 근데 그때 선생님께서 이제 부마 항쟁이 일어났을 때 거리에서 시위대가 이렇게 시위를 하고 했을 때 합류를 하셨죠. 예. 그것 때는 제가 직장 잔업을 마치고 나오니까 마침 시위대가 앞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뒤에 이제 같이 합류가 된 거죠. 자동적으로 합류가 돼가지고 시위가 뭐 오래 진행도 안 됐어요. 한 30여 분 진행이 됐나? 그 정도 됐는데 뭐 갑자기 뭐 특공대가 내려왔다고 난리법석이요. 그러니까 막 도로에 사람이 특공대가 오니까 뒤에 쫓고 달아나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합류가 돼가지고 그 있으면 안 되니까 그냥 달아났죠. 잡히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달아나다가 결과적으로 잡혀가지고 맞은 거죠. 어디로 달아났습니까? 예? 달아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달아난 장소가 그때는 뭐 시간이 한 10시간 넘었는데 도로에 다 문이 다 닫았어요. 상점에 어디 뭐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뒷골목을 어떻게 달아놨는데 보니까 다방에 불이 개가 있어서 다방을 찾아 올라갔어요. 그때 내 혼자 말이고 몇 명이 이제 같이 올라갔는데 그때 다방에서 올라가서 있으니까 특공대들이 뒤따라와가지고 이제 다 잡힌 거죠. 예. 그때 그 다방에서 바로 폭행을 당하신 거죠? 다방에서 바로 잡아가지고 콧봉이가 뭐 하여튼 뭐 정신이 없어요. 뭐 머리 여기에 뭐 이렇게 맞았는데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그 자리에서 쓰러져가지고 정신을 한참 차리도 보니까 그 옛날에는 다방에 그 마담이 쉬는 그 방이 있었어요. 그 잠자리 방에 뒷방에 그게 누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있으니까 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여기에 머리에 수건 가지고 이렇게 응급으로 매놨는데
제가 거기서 있으니까 이 시간은 자꾸까지 일하다가 죽겠다 싶어서 나가려고 하니까 못 나간대요. 지금 거리에는 계엄령이 선포돼가지고 사람만 나가면 다 잡아가니까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겁에 질려가지고 있다가 그래도 어떻게 시간은 자꾸 흐르고 피는 자꾸 흐르지, 피는 계속 흐르니까 누가 날 살리고 살 사람이 있어야죠. 이러다가 죽겠다. 그래서 나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저 도로가 어떤 쪽으로 가면은 차가 다니냐 해서 그를 좀 인도를 해달라 해가지고 간신히 나와가지고 차를 잡았는데 차가 몇 대 지나가도 안 했어요. 택시를? 있으니까. 택시를 잡은 겁니까? 택시도 안 서고 뭐 승용차도 이렇게 간혹 가다가 지나갔는데도 서지를 안 해요. 아무리 손을 들어도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막 있는데도 안 세워주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이제 죽는구나 했는데 아침 봉고 창강 이런 차가 한 대가 앞을 서더라고요. 도로 중간에서 손을 들고 사람 살리라고 하니까 섰는데 나를 태우고 갔어요. 그 안에 보니까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몇 명이 있었어요. 부상자가. 그리고 그때는 뭐 사경이니까 뭐 헤매고 있었으니까 뭐 정신도 많이 못 차렸고 가는 곳이 나는 동네 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네 쪽으로는 못 올라간대요. 그 영도로 가가지고 영도의 어느 병원에 가서 응급치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때만 해도 시간이 뭐 한 12시가 다 됐는데 후송을 어디 큰 병원으로 후송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전화를 연결을 해도 받아줄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어디 적당한 곳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참 사람이 살아달라니까 또 그런 연락이 잘 돼가지고 뭐 12시가 넘어가지고 건 1시 가까이 돼서 부산 진역 앞에 그 봉생신경외과인가 그 병원으로 후송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뇌가 터져가지고 여기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뭐 눈도 이렇게 부어가지고 있고 뭐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의사가 있어야 뭐 수술을 하죠. 내일 아침 8시, 뭐 9시 돼야 의사가 출근을 하니까 그때 가서 기다리러 가는데 뭐 응급실에서 뭐 응급실이고 무엇이고 없어요. 그냥 뭐 해가지고 그냥 의자에 앉는데 그냥 앉아 있었어요. 너무 뭐 사람이 아니 나 이러다 죽겠다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있다가 뭐 아침에 수술을 할 모양이에요. 수술을 받고 그 이후에 한 일주일 동안 입원을 해가 있다가 그 다음에 뭐 어떤 육군 뭐 무슨 병원인가 국군 통합병원인가 무슨 병원으로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리 또 옮겼어요. 옮겨가지고 있으니까 뭐 대통령 박정희 서거 막 이래서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건 1년 동안 또 있다가 재수술을 한번 받고 그 뭐 건 한 20개월 동안 휴직 상태에서 참 고생을 많이 했죠. 실적으로 막 그래가지고 막 불행 중 다행으로 이때까지 살고 있습니다. 예. 아유 진짜 정말 위기 일발의 순간을 넘기시고 오셨는데 좀 이제 선생님 얘기 조금 또 후에 듣도록 하고요. 우리 신정규 선생님께서는 뭐 그런 참혹한 일은 당하지 않으셨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산이란 이제 지역의 특성이 옛날에 이제 3.15도 있고 이제 민주화의 성지 이런 자부심이 있었던 동네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또 뭐 공부를 하는 게 또 정치학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신
뭐 다른 건 다 그런데 유신 이건 아니다 하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있어서 지금은 이제 마산에 가면 이제 3.15 민주 묘지 이제 국립으로 돼 있지만 옛날에는 거기 그냥 뭐 야산이었어요. 그냥 산인데 그쪽에 가면 이제 김주열 열사의 가묘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아주 뭐 공동묘지처럼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이제 어린 나이에도 이제 3.15 그 김주열 열사의 이제 뭐에서 혼자서 꽃도 바치면서 이제 뭐 어린 나이의 정의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있었던 그 자취집 그 하숙집에 동아일보가 한 30년치 이런 정도로 그 보관이 돼 있었어요. 옛날 신문까지도.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옛날 그 이제 3.15 그 당시의 신문 논설이라든지 이런 걸 보는데 그때 어린 나이에 정말 그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그런 비문관계 이런 거 정말로 느껴져 가지고 학교 도서관에서 옛날 이제 자료들 이렇게 이제 뒤져보고 하면서 이건 아니다 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많이 정립이 됐죠. 읽는 책들도 또 다 그쪽 쪽으로 다 가서 보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속에서 이제 그 뭐 과에서는 이제 뭐 후배들도 3학년 정도 되니까 2학년, 1학년 후배들도 있고, 타과에서도 이제 이래저렇게 이제 자연 발생적이 있는데, 그 또 경남대학이라는 것이 아까 저기 강의를 보니까 이제 새삼스럽게 생각나는 게 뭐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뭐 가위를 보낸다는 중 뭐 이런 이제 유언비어가 사실 퍼져 있었고 또 이제 왜곡된 역사이긴 하지만 또 경남대학이 유신 찬성 대학이라는 또 그런 또 불명예스러운 것도 있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아 이건 아닌데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축적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고 또 마산이라는 동네가 또 그 수출 자유지역이라 그래가지고 그 일본 자본이 들어와 있는데 이제 지금은 노동자라는 얘기를 하고 하지만 그 당시는 여공이라 그랬잖아요. 수출 자유지역에 전국 각지에서 온 이제 그 노동자들 열악하게 살고 또 일본에서 있는 이제 엔지니어들이 나와 있으면 참 입에 담기 민망한 이제 그런 우리 이제 여성들이 그 피해 당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실제 이제 눈으로 보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해서 이제 그냥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죠. 예. 준비를 하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친구 정성기 친구나 또 이제 옥정에 뭐 최갑순 이런 친구 만나고 또 이제 그 친구들은 또 뭐 바깥하고 연결도 되고 또 과에 저는 이제 후배 정인군 같은 이런 후배들도 이제 같이 우리 운동을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죠. 예. 예, 선생님, 저 시간 관계상 이제 길게 얘기를 하기 어려워서 그런데 그렇죠. 그 당시에 선생님이 그 거리 시위에 같이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짧게 좀 당시에 그 사실은 지금 제가 마산을 가서 그 창동이나 불정거리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면 정말로 아주 조그만 동네 같은데 그 당시에 느끼기는 또 사실은 마산이 좀 큰 동네였어요. 창동, 뭐 불정거리, 북마산 이렇게 오동동, 수출자유지역, 뭐 양덕 이렇게 하면 그런데 그 당시는 그 마산 시내 전체가 시위대에서 물결로 가득 차 있은 상태고 가게들은 전부 셔터 다 내리고 있었고 시위를 하다가 이제 경찰에 쫓겨서 그 골목으로 도망가면 상가에서 이제 숨겨주고 셔터 내리고 그런 게 이제 뭐 일상적인 그런 상태였고 북마산 파출소가 이제 시위대 그 이제 파손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이제 지역 따져 보면 창동에서 불정거리 북마산 파출소 오동동으로 내려와서 양덕 수출자유지역 정문 그리고 오동동
대파탑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 일정들이 본래 저희들이 그 계획 잡았던 스케줄이었습니다. 우리가 시위대를 만들어 가지고 일단 시내에 나와 가지고 수출 자유 지역의 퇴근 시간하고 맞춰서 거기까지만 도착하면 그 다음에는 이거는 자연스럽게 폭발하게 돼 있다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실제 이제 수출 자유 지역 그 분들 퇴근 시간하고 만나 가지고 나오는 중간에 그 공화당 당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 그 투석하고 그 파손이 일어나고 오동동 파출소 오동동 다리 쪽에는 이제 그 당시 경찰 트럭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오동동 다리 밑으로 그냥 그 밑으로 떨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현장에서 있었는데 그렇게 폭력적이지 않았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뭐 사제 총기가 얘기가 나오고 그 북마산 파출소, 오동동 파출소 이렇게 방화를 했다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현장에서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그 시위 군중 속에서 같이 본 바로는 그렇게 폭력적이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생각을 해도. 예. 그 지금 얘기를 뭐 하자면 뭐 오늘 밤 새도록 해도 모자라겠지만 시간이 이제 정해져 있는 관계로 해서 조금씩 이제 줄이겠습니다. 우리 그 신희철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크게 다치셔서 고생을 하셨고요. 그 후에 서울로 오셔가지고 다시 또 직장 생활 하셨다고 하는데, 예. 이걸로 해서 어떤 보상을 좀 그 이후에 받으셨죠? 좀 받았습니다. 그나마 그렇게라도 뭐 하셨는데, 뭐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부마항쟁 당시에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이 전혀 연락도 안 되고 이런 분도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좀 우리가 보살펴야 되는데, 부마항쟁이 선생님의 그 인생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 그런 얘기를 좀, 부마항쟁으로 인해서 선생님이 굉장히 큰 고통을 겪으셨는데. 부마항쟁으로 인해서 그 후유증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뭐 심적 고통은 그 누가 안 당해 보면은 그 뭐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믿지를 않아요. 뭐 내가 터져가지고 사경을 헤맬 때 과연 내 옆에 누가 나를 보호해 줬느냐. 그런 그 당시에 그 다방 마담이 나를 살렸어요. 실질적으로. 그분을 내 뒤에 하면 그 마담을 한 10년 뒤에 내가 한번 내려가서 물어봤더니 그 다방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방 마담을 한번 만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직장을 잃고 근 20개월 동안의 그 고통은, 야, 내가 이렇게 부상을 당해가지고 직장도 잃고 지금 현재 생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그 이후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뭐 보상을 이야기할 때도 없고, 살짝 내 혼자서 내 가족을 어떻게 해도 먹여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로서 상당히 헤매다가 어떻게 참 동생이 서울에 있었어요. 그래 있다. 형 그러면 부산에서 고생하지 말고 서울 올라와서 자기 다니는 회사에 와서 일 좀 해봐라. 이렇게 해서 서울에 와서 건설회사에 취직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감신이 이제 참 생명줄이 이어졌습니다. 그래가 있었는데, 설상 뭐 그 젊음의 그 포부는 그 당시는 내가 그래도 그 당시에 뭐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그 많은 그때는 그 봉제 공장이 상당히
성행을 했어요. 그 봉제 공장에 생산 책임자로 있을 정도 되면은 그래도 차로 한 세 차, 네 차는 사람을 끌고 다녔어요. 데리고 다닌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면은 상당히 그 대우도 좋고 뭐 그래도 좀 생활이 잘 돼 왔는데 뭐 그 부마 사태가 일어난 거는 생각도 못하고 그런 일을 딱 당하고 나니까 앞이 캄캄했어요. 뭐 그 당시에 있었던 고통은 주위에 뭐 친구들도 상당히 위로도 많이 해주고 거기에 대한 기사도 실어주고 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서울에 와서 있으니까 어떻게 부마 사태 이거 연줄이 돼 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그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나는 하여튼 뭐 뇌 수술을 2번이나 받았지만은 이 오른쪽 눈이 지금도 지금 잘 안 보여요. 눈이 상당히 그 황반 변성이 와가지고 그 이후로 왔는지 뭐 하여튼 오른쪽 눈이 이 뇌에서 이쪽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뇌에 대해서 MRI도 찍어보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에 대한 결과는 뭐 뇌가 볼 수는 없고 하여튼 뭐 사무실에서 그걸 검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MRI도 찍고 거기에 대한 심적 뭐 생활에 다소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았습니다. 예. 그 시간이 이제 없는 관계로 우리 신 선생님께서 이제 그 부마항쟁을 겪고 부마항쟁이 선생님의 인생에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하고 다르게 뭐 확신범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이제 계획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엄혹했던 시절이니까 이걸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잡혀갈 것이고 잡혀가면 뭐 고문도 당할 것이고 그러면은 뭐 그 다음 이제 그림이 나와지는 거니까 그러면 뭐 시골 가서 이제 농사나 짓고 조용히 살지 이런 이제 계획이 그런 마음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뭐 이것 하고 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바른 사회생활이 된다는 생각은 애초에 접고 시작했던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역사란 것이 이제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 김재규가 박정희를 시해하는 그런 사건이 생긴다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 그 수배 중 이제 피신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그 역사란 것이 좀 흐르는 물같이 강물같이 정말 도도하게 흘러가는 것이지 어떻게 인위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뭐 사실은 친구들은 잡혀 들어가서 이제 몸으로 고생을 했다. 그런데 이제 친구는 안 잡혀가지고 도망 다니면서 마음적으로 고생했다 이렇게 저한테 거꾸로 위로를 하고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이제 마찬가지죠.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우리가 뜻한 바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역사의 이제 순리대로 흐름대로 이제 굴곡지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인데 항상 이제 고향에서 이 역사를 정리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내가 맨날 하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이후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은 많죠. 뭐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는 블랙리스트가 그때는 더 심하게 있었으니까 뭐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그 이후에 뭐 스스로 이제 살 길 찾아서 살아온 거고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지금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가끔 이제 이런 질문을 받고 하는데 저 애들한테 그러죠. 지금 그 물과 공기 같이 편하게 정말 자유스럽게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그 옛날에 그 새파란 청춘 시절에 정의감이 불타는 그 시절이 아빠도 있었다. 그 조그만 열정에 보태져 가지고 지금의 대한민국에 너희들이 지금 편하게 숨쉬고 산다. 이제 그런 얘기는 지금 애들이 다 컸으니까 애들한테는 하지만 가끔 가다가 이제 마산 내려가서 친구들 만나서 이제 옛날 얘기하면서 뭐 통술 한잔 하면 그런 얘기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이걸 제가 뭐 훈장처럼 뭐 얘기하고 살지도 않고 또 뭐 어떤 뭐 보상이나 이런 부분도 전혀 제가 뭐 옆에 기웃거리거나 뭐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세월 40년 지나가지고 40주년 한다. 야 친구야 마산 내려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하면서 이제 막 잊혀 묻어두었던 옛날 뭐 젊어지는 그런 기분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좀 다음 주에 좀 기분 좋게 마산 내려가서 친구들하고 소주 한잔 하고 올 그런 생각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하실 얘기가 많으시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오늘 얘기를 마치고 저희들 물러갈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께. 예, 예.